일본이 포기한 시장을 한국이 장악했다. 기억하십니까? 한때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일어선 나라.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세계 최고의 공장을 세운 나라. 메이드 인 재팬. 이 네 글자는 단순한 원산지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믿어도 됩니다. 1980년대 일본의 GDP는 미국을 위협했고 세계 경제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21세기는 일본의 세기가 될 것이다. 전자, 반도체,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어느 산업의 지도를 펼쳐도 그 중심에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오른 사람은 때로 가장 위험한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생각이 스며드는 순간 왕좌는 이미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멀리 한반도에서 조용히 달리기 시작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일본이 멈춘 자리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시장을 한국은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산업의 지형은 완전히 다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그 이야기입니다. 반도체 불황에도 삽을 든 나라. 1988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지도를 펼치면 일본 기업들의 이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 미쓰비시, LP다. 그의 세계 반도체 탑 10기업 중 6개가 일본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DRAM 시장의 80% 일본이 쥐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일본이 영원히 반도체 왕국의 왕자를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일본 기업들의 회의실에서 조용한 결론이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수익성이 낮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이 사업 이제 접을 때가 됐다. 하나둘 일본 기업들이 반도체 사업에서 발을 뺍니다. 바로 그 순간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정반대의 결정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선언합니다. 주변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부족한데 세계 최강 일본을 상대하겠다고요? 하지만 삼성은 그 반대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전략을 선택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폭락해도 투자. 경쟁사가 줄줄이 적자를 내도 투자. 전 세계가 불황이라고 비명을 질러도 투자. 남들이 움츠러들 때 오히려 더 크게 베팅하는 전략. 훗날 업계에서는 이것을 역주기 투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2023년 세계 DRAM 시장 점유율 삼성전자 43%, SK하이닉스 31%, 한국 두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의 74%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의 마지막 메모리 기업 LP다는 2012년 조용히 파산했습니다. 일본이 떠난 자리, 그곳에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조선업 일본이 떠난 바다. 바다 위의 이야기도 반도체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1970년대 세계의 바다를 누비는 선박의 절반은 일본의 조선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세계 1위 조선 강국 일본. 그 명성은 흔들릴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일본 조선 기업들은 현실의 벽을 마주합니다. 엔화는 강해지고 인건비는 오르고 가격 경쟁은 더 치열해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내부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싸게 만들 수 없다.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접는다. 조선소 폐쇄, 인력 감축, 사업 철수. 일본의 조선업은 소리 없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다르게 읽었습니다. 일본이 빠진 자리 우리가 채운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초대형 조선소를 울산과 거제에 세웁니다. 용접공들은 밤새 불꽃을 튀겼고 엔지니어들은 도면을 손에 쥔 채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싸게 많이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만드는 나라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 타깃은 바로 LNG 운반선이었습니다. 영하 163도. 그 극저온에서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실어 나르는 초고난도의 선박.
특수 단열 기술, 정밀 용접, 세계 최고 수준의 해양 엔지니어링. 일본도 중국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영역. 2023년 기준 세계 LNG선 수주 점유율 한국 70% 이상. 한국 없이는 세계의 에너지가 움직이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이 떠난 바다, 그 바다의 주인은 이제 한국입니다. 디스플레이 꺼진 화면, 다시 켜진 화면. 2000년대 초 세계의 거실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두툼하고 무거운 브라운관 TV가 사라지고 얇고 선명한 LCD TV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혁명의 주인공은 누가 봐도 일본이었습니다. 소니의 브라비아, 샤프의 아쿠오스, 파나소닉의 비에라. LCD TV 일본 제품. 그것은 세계의 상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자 LCD 패널의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수익이 사라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하나둘 생산을 줄이고 프리미엄 브랜드 전략으로 후퇴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들의 기대와 달랐습니다. 소니는 TV 사업에서 영업 손실을 기록하고 파나소닉은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본 디스플레이의 상징이었던 샤프, 결국 대만 기업 폭스콘에 인수됩니다. 일본의 화면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화면은 더 밝게 켜지고 있었습니다. 삼성과 LG는 LCD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동시에 그 다음 기술을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OLED. 스스로 빛을 내는 소자, 완벽한 블랙,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 LCD가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화질. 삼성은 스마트폰용 OLED를 세계 최초 상용화하고 LG는 TV용 대형 OLED 패널을 세계 최초로 내놓습니다. 2023년 기준 전 세계 대형 OLED TV 패널 점유율 LG 디스플레이 사실상 100%. 그리고 세계인이 가장 많이 쓰는 스마트폰 아이폰의 화면, 그 OLED 패널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공급합니다. 일본이 꺼뜨린 화면을 한국이 다시 켰습니다. 그것도 훨씬 더 밝게. 배터리 씨앗을 심은 나라, 열매를 딴 나라.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전기차 시대의 심장, 리튬이온 배터리. 이것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기업은 일본의 소니입니다. 1991년 소니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세상에 내놓으며 일본은 배터리 기술의 종주국이 됩니다. 파나소닉, 산요, 소니.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배터리 시장은 일본의 동무대였습니다. 씨앗을 심은 나라 일본.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열리면서 게임의 규칙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형 배터리 하나를 정밀하게 만드는 것과 수천 개의 셀을 하나의 팩으로 묶어 자동차에 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대규모 생산 능력, 자동차 기업과의 긴밀한 협업, 빠른 기술 개발 사이클. 이 세 가지에서 한국 기업들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GM, 폭스바겐, 현대차의 파트너가 됩니다. 삼성 SDI는 BMW, 스텔란티스와 손을 잡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의 선택지에 한국 배터리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기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LG에너지솔루션 2위, 삼성 SDI 4위, SK온 6위. 한국 3사를 합치면 전 세계 시장의 약 24%. 씨앗을 심은 나라는 일본이었지만 열매를 딴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문화산업 내수의 안락한 BS 세계의 무대. 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마음을 움직이는 것. 문화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1990년대 아시아 대중문화의 중심은 의심할 여지 없이 일본이었습니다. 드래곤볼, 슬램덩크, 나루토. 전 세계 아이들이 일본 만화를 손에 들고 있었고 슈퍼마리오, 포켓몬, 파이널 판타지. 세계 게임 시장의 중심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리고 J-팝. 아시아 전역의 젊은이들이 일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일본 문화산업에는 오랫동안 보이지 않던 약점이 있었습니다. 일본은 내수 시장만으로도 문화산업이 충분히 돌아가는 나라였습니다. 1억 2천만 명의 인구, 높은 소득 수준, 탄탄한 소비 문화. 굳이 힘들게 해외를 공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문화는
점점 더 내수 중심으로 진화했습니다. 해외 팬을 키우려는 전략적 노력보다는 국내 팬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한국은 달랐습니다. 5천만 명. 한국의 내수 시장은 처음부터 작았습니다. 내수만으로 살아남으려 하면 산업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세계를 봐야 했습니다. K-팝 기획사들은 체계적인 트레이닝 시스템을 만들고 SNS로 전 세계 팬덤을 키우고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문이 열렸습니다. 2020년 한국어 노래 다이너마이트가 빌보드 핫100 1위, 그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2021년 넷플릭스 오리지널 오징어 게임 전 세계 94개국 1위, 한국어 대사가 영어 자막 없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시아 문화의 중심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안락함을 선택한 나라와 세계를 선택한 나라의 차이였습니다. 왜 달랐나 두 나라의 선택. 이쯤에서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왜 일본은 포기했고 왜 한국은 성공했을까? 단순히 한국이 더 열심히 했다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두 나라의 선택에는 더 깊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익이 낮으면 철수, 미래가 보이면 투자. 일본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빠르게 접었습니다. 단기 실적과 주주가치 중심의 경영, 그 자체로는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리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안 돼도 이 시장의 미래가 크다면 투자를 멈추지 않는다. 불황에 더 크게 베팅하고 경쟁사가 무너질 때 오히려 설비를 늘리고 적자를 보면서도 기술을 쌓았습니다. 그 시간이 쌓여 지금의 격차가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내수 중심, 수출 중심. 일본은 내수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굳이 해외에서 치열하게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달랐습니다. 내수 시장만으로는 규모의 경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살아남으려면 세계로 나가야 했습니다. 이 절박함이 한국 기업과 한국 문화를 세계 무대로 밀어냈습니다. 세 번째, 안주를 하냐 아니면 도전하냐? 정상에 오르면 내려오기 쉽습니다. 지킬 것이 많아지고 잃을 것이 두려워집니다. 일본은 정상에서 멈춰섰고 한국은 정상이 없는 것처럼 계속 달렸습니다. 이 세 가지 차이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산업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결론, 산업 패권이 바뀌었다. 세계 산업의 지도를 다시 펼쳐봅니다. 반도체. 세계 메모리의 74%를 한국이 공급합니다. 조선.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배를 한국이 만듭니다. 디스플레이. 세계 프리미엄 패널의 정점에 한국이 있습니다. 배터리.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에 한국 배터리가 뛰고 있습니다. 문화.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이 멈춘 산업에서 한국은 멈추지 않았고 일본이 포기한 시장에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낮아도, 경쟁이 치열해도, 불황이 와도 투자를 멈추지 않은 나라, 세계를 향해 달린 나라, 포기하지 않은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일본이 포기한 시장을 한국이 장악한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은 여전히 달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산업의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멈추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차세대 배터리, 바이오, 우주산업. 한국은 이미 다음 왕자를 향해 조용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한민국이 살아온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위기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나라, 대한민국.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사랑합니다.